안녕하세요. 정확하고 힘있는 강의 정리학생물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요번에 생명과학 원으로 교과서가 후루덩 바뀌어버렸죠. 저번에 생물 원도 참 쉽지 않았는데 요번에 생명과학 원으로 바뀌면서 많은 것들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용어가. 뉴클레오 타이드 또는 뭐 펩티드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펩타이드 결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 예를 들면 리파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리파제 효소 이름도 리파제. 그런데 리페이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리파제를 리페이스. 야, 이거 참 쉽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학교에 선생님이 리페이스라고 불러줄 거냐는 게 문제죠. 왜냐면 선생님이 50 넘으신 선생님이 있으면 리파제가 워낙 30년 동안 입에 입었기 때문에 이걸 리페이스라고 쉽게 바뀌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생명과학원은 지금 당장 수능을 볼 게 아니라 내신 위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잘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용어가 지금 정리가 딱 바뀌지 않고 있으니까 용어 바뀐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선생님은 바뀐 용어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7차와의 차이점은 크게 차이점은 1학기, 2학기 또는 집중이수를 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겠죠. 그때 크게 4단원이 나와 있어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원은요 되게 간단해요. 생물이 뭐냐 이거죠. 생명과학이 시작하니까 생명이 뭐냐 이거예요. 생명과학의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어떻게,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라 1단원은 되게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 2단원이 유전을 완전 보강해서 여기다 다 깔아놨어요. 생식도, 생식세포 분열도 다 여기다 집어넣고 대신에 생식기관 남자의 생식기관은 어떻게 생겼습니다. 여자의 생식기관은 어떻게 생겼습니다. 이런 흥미있는 주제는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식주기, 여자의 생식주기.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28일마다 월경을 하고 배란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거 쏙 빠졌어요. 재미있는 것들은 다 빠져버렸네요. 하지만 차정원 선생님이 재밌게 하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3단원. 3단원이 대박입니다. 3단원에서 여기 첫 단원에 소화, 배설, 호흡, 순환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었다는 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다 한 단원에 집어넣어서 이 한 단원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 한 단원 동안은 조금 시간을 좀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요 기말고사에서는 중간고사까지는 유전이 대박이고 기말고사 때까지는 요 3단원이 대박입니다. 3단원을 어떻게 잘 견뎌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 빠졌어요. 생명과학이란다. 생명공학은 빠져버렸어요. 생명과학인데 생명과학이 빠지면 어떡해. 생명공학이 빠졌어요. 생명공학이 빠지고 4단원에서 지금 현재 생물2에 있는 환경단원이 들어왔습니다. 환경단원이. 쉽지 않아요. 요 생명과학 원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가지 용어의 나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 또 용어가 또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런 영어, 우리나라식 표기를 영어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알레르기 이렇게 얘기 요즘 잘 안 하잖아요. 알러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알러지라고 이름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용어들이 많이 바뀌고 단원이 2단원, 3단원에 내용이 엄청 집중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단원이 이게 골고루 이렇게 만들어져 있진 않고 2단원, 3단원에 완전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2단원, 3단원을 잘 넘어가시는 게 가장 생명과학을 잘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용어 바뀐 것들, 이런 용어 정리가 많기 때문에 단답형 문제와 OX 문제로 여러분의 기초 개념을 정확하게 잘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교과서 중심으로 완전 내신 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쓸게요. 예를 들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얘가 레닌의 그 뚜껑 있는 거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그 새들, 아프리카의 새 중에 그 꼬리가 긴 새가 있어요. 꼬리가 긴 새가 뭐
길수록 얘가 왜 꼬리가 이렇게 길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페니실린 많이 나왔다. 페니실린이 어떻게 해서 발견되었고 그게 왜 과학적 탐구 방법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예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들을 좀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내신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들어야 되느냐? 여러 용어 종류부터 어려운 학생. 그런데 용어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도 들어야 될 거예요. 왜?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내신을 반드시 올려서 수시로 대학 갈 학생. 그러면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됩니다. 2013학년도부터 서울대학이 내신으로 뽑는 그러니까 수시 전형을 80%나 늘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때는 수시 완전 대박입니다. 지금 요번에 그 대교협에서 수시를 하도 이렇게 많이 중구난방 이렇게 넣어서 대학이 수시로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대교협에서 수시를 6번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지금 확정안을 발표해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시가 점점 강세가 되고 있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올 정도로 수시로 꼭 대학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기말고사의 서술형 주관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 여러분 서술형이 벌써 50문제가 서술형이에요. 50점이 서술형이에요. 50점이. 최소한 10점짜리 5문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서술형 문제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내신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수능 기초를 다지고 싶은 학생 요번에 2014년도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내신으로 교과서 위주로 잘 준비하다 보면 교육과정원 그 교육평가원에서 무엇을 가지고 내느냐 교과서 갖고 내니까 교육평가원의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정원 선생님과 함께 생명과학원을 지배해 보도록 해요.